아,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좀 잘 쉬셨나요, 여러분? 고3이라서 잘 쉬지는 못했을 텐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 배웠냐면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건 조건부 확률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교과서 페이지 상으로는 딱 한 장밖에, 2페이지밖에 되지 않는데 선생님이 오늘도 조금 해줄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혼자 조금 잘 곱씹으면서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요 단원에서의 실력이 조금 향상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확률은 뭐냐면요. 확률은 확률인데 어떤 특정한 조건이 정해져 있는 확률이었어요. 걔가 바로 조건부 확률이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일단 사건이 두 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P, 확률을 구할 거긴 구할 건데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냐면 일단 주인공은 B입니다.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고 싶은데 조건이 붙었죠.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사건 A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확률이었습니다. 자, 얘 결론이 뭐였냐면요. 얘 계산하는 방법은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지금 여기 뒤에 조건부 확률에 들어있는 요 사건에 대한 확률이 밑으로 오고요. 분자에 뭐가 들어오냐면 확률 얘 교집합 얘입니다. 깔끔하게 쓰면은 A 교집합 B였습니다. 자, 이때 특별히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분수를 다룰 때 분모가 0인 거는 다루지 않겠죠. 그래서 PA라고 하는 거 우리 확률의 기본 성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기본적으로 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0인 거,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빼줄 거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 조건부 확률을 다룰 때 붙는 조건은 뭐냐면 요 PA라고 하는 사건의 확률은 양수인 것만 다룰 겁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요 조건, 뒤에 붙는 조건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때만 조건부 확률을 다루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얘는 외워줘야 하는 건데요. 사실 요 식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 봤더니 A가 표본 공간 안에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였더라. 지금 얘를 위아래 분모 분자를 모두 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NS로 나누어서 나온 식이 바로 요 가운데 있는 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여기까지였고요.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건 이 식에서부터 유도되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건 결국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얘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선생님 지금 잘못 얘기했네요. 얘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최종적으로 색깔이 또 이상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바로
예입니다. 그래서 예식을 예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써보면 P A, 요 B는 우리가 A와 B라고 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라고 의미로 해석해 줄 수 있죠.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여기에다가 이거를 곱해주는 겁니다. 선생님은 PA부터 쓸게요. 얘는 뭐냐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확률의 곱셈 정리는 사실 식상으로는 끝났어요. 얘가 전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 단원이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부터는 내용이 조금 헷갈린다고 했어요. 얘가 의미하는 게 정확히 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요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것식을 우선 외워야 되고요. 정리를 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식이 활용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요 식만 냅다 낼름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식 우선 외우고 얘가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뭔지 보고 얘가 언제 쓰이는지까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걔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결론만 얘기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요 B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A와 B라고 하는 사건은 표본 공간 S 안에 들어있는 집합입니다. 요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얘를 해석을 할 때 A라고 하는 사건과 B라고 하는 사건이 선생님 죄송해요. 지금 말이 계속 꼬이는데 A라고 하는 사건 혹은 B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얘네 둘을 더하고 얘를 빼준다였는데 얘는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요 각각 양변을 뭘로 나눠줬냐면 NS로 나누어줘서 나온 식입니다. 그쵸? 얘가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였어요. 확률의 곱셈 정리, 우리가 오늘 배운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확률은 A 교집합 B라고 하는 표본 공간의 요 사건의 확률입니다. 그쵸? 우리가 요거 오늘 배운 결론은 아까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P, A 곱하기 P,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었고요. 여러분들이 P,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을 써보면 분모에 PB가 나오고요. 분자에 A 교집합 B가 나옵니다. 그래서 걔를 잘 정리해주면 또 같은 식이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B 곱하기 P,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요 식 외우고 의미도 이해하고 그리고 왜 얘가 언제 쓰이는지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얘가 언제 쓰이는지에 대한 대답은 이 질문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면서 나올 수 있는 답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건 A 합집합 B라고 하는 표본 공간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고 얘는 뭐냐면 A 교집합 B라고 하는 표본 공간의 사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애초에 얘는 유도되는 공식 자체가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와서 유도를 했는데, 여러분, 얘가 지금 유도되는 식은 어디서부터냐면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서부터 나온 애예요. 자, 그럼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체 원소의 개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구하면 되지. 왜 굳이 이 조건부 확률을 써서 구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되고요. 문제 상황이 나왔을 때 이 확률과 통계는요. 그냥 답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야 돼요. 왜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지 혹은 다르게 풀 수는 없는지 그런 걸 스스로 질문해야 조금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없죠? 틀린 말 없습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이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울까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곧 할 겁니다. 자, 참고로 읽어줄 때, 우리가 용어를 읽어줄 때 얘는 A와 B의 합집합이죠. 얘는 집합에서는 그냥 합집합인데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A 사건, B 사건이라고 얘기해 줄 건데 A와 B가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라고 불러줘도 되지만 얘는 그냥 간단하게 A와 B의 합사건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데요. 요 사건은 뭐냐면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선생님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어떤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20%고 그 중에 여학생의 비율이 43%래요. 자, 그냥 드립다 문자부터 넣고 시작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는 것부터 보고 내가 문자를 어떻게 둘지 결정합시다. 이 학교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자, 여러분 이거 보면 뭐 떠올려야 되냐면 지금 학교에서 임의로 한 명 선택하는 게 바로 시행인 겁니다. 그렇죠? 얘가 시행이에요. 네, 요 시행이 결정돼야 표본 공간이 결정되는 거죠. 이때 그 학생이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자를 넣기 시작할게요.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건을 A 사건, 그리고 여학생일 사건을 B라고 두면요.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한 명 선택했을 때 걔가 스포츠 클럽에도 참가해야 되고 여학생이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는 A면서 B인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스포츠 클럽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20%니까요. PB는 얼마예요? PA죠. PA는 0.2입니다. 요 PA라고 하는 A 사건은 뭐냐면 학교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는 그 시행에서 그 학생이 스포츠 클럽에 참가할 확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43%는 뭐냐면요. 그 중 여학생의 비율입니다. 다시 내가 한 명을 선택했는데 걔가 스포츠 클럽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어야지 그중 여학생의 비율이 43%다 이 말입니다. 다시 내가 한 명을 선택했는데 걔가 스포츠 클럽에도 참가하고 여학생일 확률이 아니라요. 그중 여학생의 비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본 공간 S 안에는 스포츠 클럽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애들도 있고 참가하지 않은 애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43%래요.
스포츠클럽에 참가한 애 중에서 요 전체 중에서 43%가 여학생이래요. 지금 얘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조건부 확률 이해할 때, 조건부 확률 할 때 B바 A는 뭐냐면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 S에서 봐주는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애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으니까 얘만 먼저 봐주고 그 중에서 B, 얘이면서 B이려면은 요거니까 표본 공간을 마치 A로 축소해주는 것과 같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죠. 얘가 지금 걔잖아요. 그래서 요 43%, 0.4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포츠클럽에 참가한 학생이 뽑혔을 때 걔가 특별히 여학생의 확률인 겁니다. 자, 얘는 P-A분의 P-A 교집합 B죠. 그런데 문제에서 얘가 0.2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얘인데 요 값이 0.43이라고 했으니까요. 구하라고 하는 PA 교집합 B는 얘 곱하기 얘, 즉 0.2 곱하기 0.43이 0.086이 됩니다. 약 8.6% 이렇게 되네요. 자, 사실 얘는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요 식을 외웠으면요. 요 식을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냥 조건부 확률로 풀었는데 결국 얘 자세히 보면은 구하라고 하는 얘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PA 곱하기 요거 조건부 확률인 겁니다. 그쵸? 사실 이 문제 확률의 곱셈 정리로 봐줘도 되지만 그냥 조건부 확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던져주고 싶은 얘기는 확률의 곱셈 정리가 왜 쓰이는지, 언제 유효한지, 그리고 진짜 의미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던져주고 싶은 겁니다. 문제 상황을 주겠습니다. 주머니에 당첨 제비가 있습니다. 자, 총 10개의 그 제비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당첨되는 애, 당첨 3개가 들어있고요. 또 당첨되지 않은 꽝이 몇 개 들어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봅시다. 어떤 시행을 할 거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시행은 뭐냐면 헐수가 먼저 이 10개 중에서 제비를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영희가 제비를 뽑는 시행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확률 단원에서는요, 시행이 뭔지, 표본 공간이 뭔지 스스로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원하는 시행은 뭐냐면 10개 중에서 철수가 먼저 뽑고요. 비보건 추출, 얘를 다시 넣지 않고 영희가 그 남은 9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시행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구하고 싶은 확률은 뭐냐면 철수가 당첨 제비를 뽑고 영희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얘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쟤를 그대로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 써볼게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확률입니다. 그런데 어떤 확률이냐면요. 특별히 철수가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선생님이 A라고 놓고 영희가 당첨 제비를 뽑을 사건을 선생님이 B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구하고 싶은 이 확률은 뭐냐면 철수도 당첨 제비를 뽑고 그리고 영희도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니까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확률은 A와 B의 곱사건입니다. 얘도 일어나야 되고 얘도 일어나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어볼게요. 봅시다. 철수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요. 총 제비가 10개 있는데 이 중에서 요 3개 중에 하나만 뽑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10분의 3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영희가 당첨제비를 뽑을 건데요. 자, 이 문제 상황은 뭐냐면 10개 중에 이미 철수가 하나 뽑았어요. 그 다음에는 영희가 9개 중에 몇 개만 잘 골라주면 돼요. 요 2개 중에 9개 중에 하나 뽑을 건데 2개 중에 하나만 뽑아주면 진짜 얘가 일어나는 그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곱해주는 수는 뭐가 되냐면 9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건데 영희는 반드시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9분의 2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철수도 그리고 영희도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15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배운 확률의 곱셈 정리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20분의 3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P, A입니다. 얘는 철수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요. 그냥 10개 중에서 하나 갖고 올 건데 반드시 다시 10개 중에서 하나를 갖고 올 건데 철수는 반드시 3개 중에서 하나를 갖고 와야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입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얘가 뭔지 봅시다. 이 9분의 2는 뭐냐면요. 잘 뜯어보면 9분의 2에서 이 9라고 하는 애는 어디서 나온 애냐면 10개 중에서 이미 철수가 하나 뽑고 남은 9개인 거고요. 이 2는 뭐냐면요. 요 당첨제비 3개 중에 이미 철수가 하나 가져가고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뽑을 때 그 바로 2입니다. 그래서 요 9분의 2는요. 9분의 2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A라고 하는 사건, 철수가 당첨제비를 특별히 뽑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뭐냐면 확률은 확률인데 영희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죠. 그런데 그냥 얘가 아니라 반드시 철수가 뽑고 난 다음에 영희가 뽑을 확률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오늘 배울 확률의 곱셈 정리 내용이기는 한데요. 굳이 이 내용을 모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지금 이 문제 15분의 1이라고 하는 요 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나온 답인데요, 여러분. 내가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구하지 않고 곱셈 정리 구하지 않고 얘를 P, A 교집합 B라고 하는 애를 NS분의 N, A, 교, B로 왜 구하지 않고 이렇게 구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P, A, 교, B의 확률을 NS분의 N, A, 교, B로 한번 구해보려고 한다고 봅시다. 자, 상황이 뭐였냐면 당첨제비 3개, 당첨 안 되는 거 비당첨제비 7개였습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사건은 철수가 당첨제비를 뽑는 거고 B라고 하는 사건은 영희가 당첨제비를 뽑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푸는 과정 중에서 어디가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내가 하고 싶은 시행은 철수가 먼저 뽑고 영희가 뽑는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 안에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철수가 당첨, 영희 당첨, 또는 철수는 당첨됐는데 영희는 안 됐고, 또는 영희는 안 됐고 철수는 됐고, 또는 철수 안 되고 영희도 안 되고, 요 케이스 4가지 원소밖에 없구나. 그런데 P, 철수도 당첨되고 영희도 당첨될 확률은 총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다. 자, 이거 틀려요, 맞아요?
완벽히 틀렸죠?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선정은 무너지거나 무너지지 않으니까 무너질 확률이 50%다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얘 요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유는 우리 전에 수학적 확률 정의 PA라고 하는 거를 NS분의 NA 요렇게 원소의 개수로 정의하는 방법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 S에 대해 다시 우리가 표본 공간이 나오려면 사실 시행이 결정돼야 돼요. 이 S에 대해서 각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때 수학적 확률을 이렇게 정의해준다 했습니다. 다시 이 S 안에 있는 원소들, 각각 원소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딱 봐도 여러분, 둘 다 당첨될 확률이 둘 다 당첨 안 될 확률보다 당연히 작죠.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표본 공간의 원소를 이렇게 구해줄 거면 요 원소들끼리 일어날 가능성이 이미 다르니까 요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없는 걸까요?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지금 상황이 당첨제비 3개, 비당첨제비 7개인데요. 자, 내가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게 만들어주면 아까 이거를 이용해서 P, A, 교, B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같게 만들어 줍시다. 어떻게 같게 만들어 줄 거냐면 선생님이 얘를 A1, A2, A3 놓고 얘를 B1, B2, B3, B4, B5, B6, B7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S, 표본 공간 S 안에 원소는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 순서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애들? A1, A2, A1, A3, A1, B1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B7, B6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표본 공간 안에 원소를 이렇게 구성해주는 순간 각각 원소들이 일어날 확률은 모두 다 같아요. 자, 요거 개수 몇 개예요? 요 개수. 이렇게 순서상을 만들 수 있는 개수는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10P2죠. 자, 그럼 이걸로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요 표본 공간 S 안에 사건이 2개 들어있습니다. 얘는 A라고 하는 사건은 뭐냐면 철수가 당첨제비를 뽑을 사건이에요. 그러면 자, PA 한번 구해봅시다. PA는 전체 원소의 개수분의 A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전체 원소의 개수는 10P2죠. 그래서 10 곱하기 9고요. NA는 뭐냐면 자, 여러분 철수가 지금 당첨제비를 뽑는 건 3개 중에 하나 뽑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왜? 우리가 지금 요 A라고 하는 애가 사건이 들어있는 표본 공간의 시행은 뭐냐면 철수가 한번 뽑고 영의도 한번 뽑아야 시행이 끝나요. 그러니까 요 총 10P2개의 경우 S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의 개수는 뭐냐면 특별히 내가 어떤 순서상들이냐면 철수가 먼저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나머지 여기 채워지는 뒤에 오는 원소는 뭐냐면 남은 9개 중에 아무거나 뽑으면 걔가 바로 A가 일어나는 원소의 개수인 겁니다. 그쵸?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 계산해 보면 10분의 3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PA라고 하는 거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구해줄 거면 각 표본 공간의 원소가 일어날 확률이 모두 다 같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세서 구해줄 건데 세서 구한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10분의 3이에요. 그런데 이 10분의 3,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원소의 개수로 안 구하고 여기서 바로 구했었죠. 왜? 철수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철수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그냥 10개 중에서 3개만 뽑고 뒤에 0이는 뭘 뽑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10분의 3인 거예요. 그런데 얘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사실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유로 P, B는 마찬가지로 10분의 3입니다. 왜요? 지금 NS분의 NB 구해줄 건데 영희가 당첨제비를 뽑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내가 순서상의 개수를 세줄 건데 여기 들어있는 애는 A1, A2, A3 중에 하나 뽑아주면 되고 3C 1이고 얘 먼저 어차피 요거 순서상의 원소 개수 구할 거니까 먼저 뽑고 나중에 뽑고 상관없어요. 얘 올 수 있는 거 A1, A2, A3 중에 하나 그리고 얘는 9개 중에 하나. 그래서 곱하기 9C 1, 3 곱하기 9에서 얘랑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방법대로 N, A, 교, B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N, A, 교, B는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는 뭐냐면 순서상의 개수인데 여기 있는 원소 둘 다 A1, A2, A3만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개수 몇 개예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개수죠. 그러면 P, A, 교, B는 뭐냐면요. N, S분의 N, A, 교, B니까요. 아까 NS는 10P2, 10 곱하기 9고요. N, A, 교, B는 3P2니까 3 곱하기 2네요.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아까 15분의 1 그거예요. 사실 얘 뜯어서 보면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예요.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에 이거 아까 조건부 확률 구하는 그 과정이었죠. 얘 뭐다? PA다. 얘 뭐다?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영희가 당첨을 뽑을 확률. 자, 여러분 바로 이렇게 푸는 게 쉬워요. 표본 공간을 정확히 우리가 봐주고 요 안에 원소들을 모두 다 같은 확률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세주는 게 편해요. 요 조건부 확률이 훨씬 더 간단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요 문제를 왜 요렇게 풀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내가 수학적 확률의 요 정의는 언제 사용할 수 있다?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 모든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정도로 기대될 때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게요, 여러분. 원래 뒤에 PPT가 더 있었는데 PPT가 사라졌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했던 거에 한번 대답을 같이 해봅시다. 다시. 자,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지금 시행은 뭐냐면 동전 하나를 가지고 2번 던져야 시행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때 표본 공간 S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어떻게 되냐면 앞, 뒤, 앞, 뒤죠. 자, 여러분 지금 앞 이렇게 2개 써줬죠? 왜? 내가 원하는 시행은 동전을 2번 던지는 거니까 2번까지 써줘야 시행이 제대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요 문제 어떻게 풀었었냐면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첫 번째도 앞면이 나왔을 때 두 번째도 앞면이 나올 확률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 요거 공식 P 뒤에 거 P 교집합 이렇게 안 했고요. 여러분들은 N 첫 번째가 앞면이 나온 경우의 수분의 N 두 번째도 앞면이고 첫 번째도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조건부 확률에서. 자, 그래서 얘 답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2개고 이 2개 중에 두 번째가 앞면이 나오는 거 첫 번째가 이미 앞면이고 두 번째가 나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4분의 1 맞나? 4분의 1 이렇게 풀었었죠. 그쵸? 자, 우리가 얘 이렇게 원소의 개수로 풀어줄 수 있는 이유는 표본 공간을 이렇게 구성했을 때 얘네 4개가 다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같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거 봅시다.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연달아 2번 뽑을 때 다시 흰 거 2개, 검은 거 2개가 있을 때 공을 연달아 2번 뽑는 게 시행입니다. 그런데 비보건 추출, 다시 뽑은 거 넣지 않는데요. 첫 번째 흰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흰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이렇게 풀면 안 된다. 다시 표본 공간 S를 5,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첫 번째 흰 공이 나오는 개수 2개분에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개수 2분의 1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지우개가 먹지 않을까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P, 첫 번째가 흰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가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뭐냐면요. 이미 첫 번째가 흰 공이 나왔다는 얘기는 첫 번째 애가 뽑아서 흰 공을 가져간 거고요. 두 번째 애가 요 상태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이니까 3개 중에 하나, 3분의 1입니다. 얘를 표본 공간 입장에서 풀을 거면 얘처럼 풀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 놔줘야 돼요? A1, A2, B1, 2인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N 첫 번째 흰 공 개수 분의 N 첫 번째가 흰 공이고 교집합 두 번째가 흰 공인 개수로 구할 거면 첫 번째가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내가 순서쌍을 만들어줄 건데 얘는 A1, A2 가지고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만들고 여기는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3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것뿐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다 A1, A2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2 해서 3분의 1 이렇게 나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푸는 것보다 그냥 조건부 확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푸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건 지금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뭐냐면 빨간색 상자에 흰 바둑돌 3개 다시 빨간 상자에 흰 바둑돌이 100개 들어있대요. 문제를 선생님이 제대로 그려야겠다. 다시 빨간 상자 안에 지금 여기 빨간 상자 안에 흰 바둑돌 3개랑 검은 바둑돌 5개 총 8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상자에 여기 노란색 상자에 흰 바둑돌 6개 검은 바둑돌 2개 총 8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빨간색을 뒷면이 나오면 노란색을 선택하고 그 상자에서 한 개의 바둑돌을 뽑는다고 할 때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 시행은 뭐냐면요. 시행은 그냥 검은 공을 그냥 공을 뽑는 게 아니고요. 동전을 먼저 던지고 그 동전에 따라서 상자가 결정되고 그 상자에서 공을 뽑는 게 시행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때 검은 바둑돌이 뽑힐 확률 구하래요.
자, 여러분, 이 문제 교과서에서 단계별로 나눠져 있긴 한데요. 요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내용 선생님이 그냥 그 단계 무시하고 그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검은도 바둑돌이 뽑히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쵸? B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애, 검은도를 뽑고 싶으면요. 일단 먼저 상자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검은 공을 뽑는 겁니다. 다시 내가 지금 P, B라고 하는 건요.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빨간색 상자를 특별히 선택하면요. 8개 중에 5개, 8분의 5의 확률로 검은색을 뽑을 수 있고요. 노란색 상자를 선택하면요. 8분의 2의 확률로 검은색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냐면요. 자, 우리가 B라고 하는 집합은 S, 전체 교집합 B 맞나요? 그쵸? 맞죠? 얘 S는 우리가 빨간색 상자를 선택할 사건을 A라고 놉시다. 그러면 이 S는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죠. 교집합 B입니다. 얘 전개하면요. A 교집합 B 합집합 A의 여집합 B입니다. 그래서 NB는 어떻게 되냐면요. NB라고 보지 말고 그냥 바로 확률로 갑시다. PB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 합사건, 얘와 얘의 합사건의 확률인데 잘 보면 얘랑 얘는 여러분 교집합이 있나요?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교집합이 없는 두 배반 사건은 그냥 확률을 각자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B는 어떻게 되냐면요. P, A 교집합 B 더하기 P, A 여집합 교집합 B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PB는 P, A 교 B 더하기 P, A 여집합 곱하기 B 이렇게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지금 한번 해석을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얘는 표본 공간 S의 부분집합인데 이 표본 공간을 만드는 시행은 뭐냐면 동전을 던져서 상자를 선택하고 공을 선택하는 것까지가 시행입니다. A 교집합 B는 뭐냐면요. 빨간색 상자를 선택하고 검은 공을 뽑는 확률이고요. 얘는 뭐냐면 빨간색을 선택 안 하면 여러분 뭐예요? 얘는 결국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 상자니까 노란색 상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검은 공을 뽑을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 배웠으니까 바로 곱셈 정리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의미로 해석하자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빨간색 상자를 선택하고 검은 공을 뽑거나 혹은 노란색 상자를 선택하고 검은 공을 뽑는 사건의 확률의 합이다. 자, 얘 곱셈 정리에 의해서 뭐냐면 P, A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얘는 뭐냐면 P, B 곱하기 P, B가 일어났을 때 선생님 잘못했네요. 다시 P, B 말고 P, B로 시작해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상자 먼저 선택할 거니까 A의 여집합 곱하기 P, A의 여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자, 구해봅시다. P, A는요, 여러분 빨간 상자를 선택할 확률이니까 2분의 1입니다. 그죠? 동전 앞면이 나야 되니까요. 동전 앞면. 자, 얘는 뭐냐면 앞면이 나왔을 때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니까요. 이미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검은 공만 뽑으러 가면 돼요. 어디 상자에서? 빨간색 상자에서. 총 8개 중에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5개였습니다. 자, 더하기 A의 여사건은 노란 상자를 택할 확률은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이죠. 곱하기 얘는 뭐냐면 노란 상자를 택했을 때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니까요. 이미 노란 상자 택한 거예요. 그러면
요 상자에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만 생각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8분의 2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6분의 5 더하기 2니까 17이죠. 그래서 요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수업이 조금 오늘도 길어졌는데 선생님이 오늘 한 내용 정리해주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베이지 정리라든지 몬테올 그 이야기라든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만한 것들과 이야기거리들을 같이 정리해서 수업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질문 던졌던 것들 혼자 반드시 스스로 고민을 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